여러분은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자식이 잘 됐거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년복이라는 건 꼭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년이 편안하고 웃음이 많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이 대단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지혜롭고 여유롭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말년에 더 복 있게 만들었을까요? 복이라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말년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들의 특징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말년이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람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복이란 결국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말투와 태도에는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대화를 나누면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줍니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는 사람이죠. 또한 남을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나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도움을 줄 땐 티내지 않고 받을 땐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화를 내는 대신 질문을 하고 오해가 있을 땐 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말을 잘한다기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말끝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가끔은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침묵을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또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뢰감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안부를 묻고 때로는 가만히 곁에 있어줍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죠. 이런 겸손한 태도는 나이를 떠나 존경받는 이유가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런 습관은 말년에도 사람을 잃지 않게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되돌려줍니다. 무엇보다 말끝마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찾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말년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온기가 있고 온기가 있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지금부터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고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고집을 내려놓고 유연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 세상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도 배우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어려워도 조금씩 알려달라고 말하고 틀려도 웃으며 넘깁니다. 이런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실수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의 말을 존중해줍니다. 과거의 방식이 늘 옳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런 유연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언을 하려다가도 한 번쯤 멈추고 그들의 방식대로 해보도록 지켜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비난하기보다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은 이런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주장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표현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압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여유를 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황을 확대시키기보다 풀어가려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뉴스나 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고자 하는 자세는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유연함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그 예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 불편해졌다면 과감히 바꿔봅니다. 그 결과 삶의 지루함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유연함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경직된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사고가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고집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함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집이 자리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년복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년이 평안한 분들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입니다. 그 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유지됩니다. 이들은 자녀를 자신과 똑같은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기댈 수 있는 부모로 남습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봐라, 내가 뭘 했냐는 말보다는 괜찮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연락하는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마음만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깁니다. 이런 여유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지지하는 관계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언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기다림은 자녀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부모에게 부담이 없을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을 잘 가꾸려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가끔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일정 이후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독립성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손주를 돌볼 때도 도와주는 것이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책임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보다 조언자로 남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짐이 아닌 응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말년이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유지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되 공간은 존중하고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말년에도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녀와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좋은 사람들은 돈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신뢰라는 걸 압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이 있어도 외롭고 말년이 허전하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다룰 때도 원칙을 지키고 관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 합니다. 빌린 돈은 날짜를 잊지 않고 갚고 빌려줄 땐 다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말과 기록을 남겨둡니다. 지인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선을 그어둡니다. 그리고 돈을 나누는 일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식 간의 재산을 분배할 때도 공평함과 명확함을 중시합니다. 그로 인해 혹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며 신뢰를 우선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돈을 줄 때에도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돈을 휘두르거나 통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거리를 둡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되 기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은 정이지만 지나치면 의존이 되기에 스스로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난 뒤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었으면 끝이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태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말을 더 신중히 사용합니다. 신뢰는 말에서 비롯되고 말은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뒷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유산에 대해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둡니다. 갑작스러운 갈등을 피하고 남은 이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합니다.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자식에게 소소한 도움을 줄 때에도 흐뭇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돈보다 신용을 우선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신뢰를 잃을 행동은 철저히 피합니다. 또한 말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도 돈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기분 좋게 베풀고 그에 대해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결국 그 사람 곁에 오래 머뭅니다. 돈은 순간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말년복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 신중하고 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들은 돈을 잘 써서 사람을 살리고 신뢰를 쌓아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말년의 품격을 결정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입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될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말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책이 낮든 상관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조건 없이 합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받은 것 자체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여유가 느껴지고 누구와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감을 더 자주 느낍니다. 행복은 결국 비교가 아니라 만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녀가 전화 한 통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친구가 안부를 물어온 것에도 감동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줬을 때,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 말 한마디 건넸을 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작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삶을 불평보다 감사로 채우기 때문에 말년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돌려주려 합니다. 직접 갚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그 고마움을 이어갑니다. 이런 순환은 주변에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억울함이나 원망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좋은 면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그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복을 얻습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평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자체로 좋은 습관이며 복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말년복은 바로 이 습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해보세요.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다면 그것만으로도 말년복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년복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경제적인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것이 말년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내일 일이 잘 될지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의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압니다.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따라 지칩니다. 반대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상의 루틴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느끼고 걷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하루의 삶이 쌓여서 결국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바뀌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에 후회하지 않고 내일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이란 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하루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기쁘게 만나고 못 만나면 다음을 기약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루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남아도 무기력하게 보내지만 이들은 하루를 의미 있게 채웁니다. 하루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창밖 풍경을 보며 기분 전환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웃고 감동받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한 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단순히 방 정리를 하는 것이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여서 건강과 관계, 마음의 안정까지 연결됩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내일보다 확실한 오늘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조급함을 줄이고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많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말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내일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이 비친다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년을 복되게 만드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년 보기 좋은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내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년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거나 자녀가 성공했거나 건강한 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말년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너무 앞세우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에서 복이 만들어집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알며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쌓이면 어느새 말년이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복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말과 행동,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말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내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6가지 중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년복이란 무엇인가요? 혹시 주변에 말년이 복되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년을 복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실용적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외모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면접, 모임, 이웃과의 첫 만남에서 마주하는 외모의 힘이 존재합니다. 외모는 단순한 꾸미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소개하는 첫인상이자 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외모가 자기 존재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나이 들어도 정돈된 모습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노년에도 외모가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치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삶의 활력, 사회적 관계까지 연결된 주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외모를 통해 다시 자신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외모가 나 자신과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외모는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머리 모양은 나를 위한 예의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깔끔히 정돈하는 시간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관리는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괜찮은 모습으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몸을 신경 쓰게 되고 건강도 더 챙기게 됩니다. 실제로 단정하게 입는 사람일수록 병원 방문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운동이나 식습관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삶의 활력을 이어주는 작은 씨앗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일은 나를 챙기는 습관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여도 중요한 시작입니다. 외모 관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루를 설계하게 만들며 삶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곧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됩니다. 자주 가꾸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돈이 곧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외모는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순한 꾸미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외모 관리의 핵심은 거창함이 아닙니다. 꾸준히, 조금씩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습관을 정해보세요. 깨끗한 셔츠 하나, 단정한 머리, 반듯하게 옷을 정리하는 그 습관이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모 관리가 곧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년이지만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관리가 완성된 외모로 표현될 때 타인과의 만남도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외모라는 무언의 소통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관리의 첫걸음,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얼굴빛이 칙칙하거나 창백하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늘어나도 건강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이나 윤기도 몸속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살피는 일은 곧 건강을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눈밑이 유난히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거나 갈라진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큰 병을 막는 첫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게 됩니다. 단정한 외모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표정은 활기찬 삶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머리를 감고 말리고 정리하는 일조차 어깨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극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게으름을 이겨내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아프면 꾸미고 싶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단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외모를 단정히 하면 마음이 먼저 추슬러지기 시작합니다. 단정한 모습은 나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외모 관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와 건강, 정신적인 안정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감각은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울을 보는 습관이 꾸준하면 건강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외출 전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체크해 보세요. 입꼬리를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상을 잘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외모는 그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미고 단정히 하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거나 옷이 구겨진 채 외출한다면 그 자체가 나에 대한 무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관심은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거창한 꾸밈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깔끔한 옷, 정돈된 머리, 깨끗한 신발.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스스로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외모로 먼저 이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건강보다 앞서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한다는 건 건강을 미리 챙기는 일입니다. 매일의 외모는 나의 몸 상태를 말없이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외모는 사회적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보통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인상은 신뢰와 존중을 불러옵니다. 단정한 차림의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도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외모가 단정한 사람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외모는 단지 보기 좋다는 문제를 넘어서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이 흐트러진 사람과 정돈된 복장의 사람 중 누가 더 믿음직해 보일까요? 외모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말해줍니다. 나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고 싶다면 외모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늘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정돈된 인상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머리를 깔끔히 정리하고 셔츠를 다려 입은 모습에서 성실함이 느껴집니다.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외모가 전달합니다.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면 외모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동호회, 복지관, 자원봉사 어디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선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출발점이 외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그 첫 시선을 외모가 잡아줍니다. 외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말없이 보여주는 이력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관리가 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더 쉽게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웃도 친구도 처음엔 외모로 경계심을 풉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나를 믿고 편안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외모가 그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단정한 외모는 존중받는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겐 반말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게 되고 배려가 생깁니다. 외모는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자 타인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외모를 통해 신뢰를 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외모라는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중한 인상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외모는 말보다 빨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외모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트를 가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 직원의 태도에서 그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외모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상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외모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정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그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챙기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외모를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자존감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무관심해지면 주변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 내면의 자신감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외모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정돈하고 피부를 정성껏 관리하는 일. 이 모두는 나를 아끼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여유로워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외모를 가꾸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여전히 괜찮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외모입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감정은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감정을 매일 거울 속 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단순히 남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나는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외모 관리는 그 인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존감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부터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모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손톱, 정리된 헤어스타일.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큰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외모를 가꾸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라는 마음이 자존감 있는 사람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외모는 자존감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세상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게 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인간관계, 더 건강한 습관. 이 모든 시작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외모는 그 자존감을 지키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삶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외모를 통해 매일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너는 충분히 소중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삶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외모는 거울 속에 나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응원입니다. 내가 나를 응원하면 어느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지켜줍니다. 외모는 인간관계를 유지시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첫인상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인상은 대부분 외모에서 결정됩니다. 단정한 외모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첫 만남에서 단정한 인상은
대화를 쉽게 이어가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외모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깔끔한 차림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건 큰 장점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다음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신경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외모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다듬는 일도 상대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태도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외모를 통해 판단합니다. 깔끔한 사람은 신뢰가 가고 무질서한 인상은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외모는 더욱 중요합니다. 복지관,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말투가 아니라 외모입니다. 외모가 단정하면 상대방도 쉽게 마음을 엽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단정함이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외모 관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통해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타인을 향한 신뢰와 배려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설렘보다 불안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단정히 하면 그런 불안도 줄어듭니다. 자신감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의 시작이 외모 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들과의 약속에서도 정성 들인 외모는 상대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좋은 인상은 좋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쌓이면 그 안에서 안정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외로움은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외모 관리가 인간관계를 지키는 예방책이 되는 이유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면 정서적인 안정이 따라옵니다. 정서적 안정은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외모를 신경 쓰는 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닌 삶의 연결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웃는 표정, 정돈된 옷차림, 따뜻한 인상. 이 세 가지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관계가 끈끈할수록 삶은 덜 외롭고 더 따뜻해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그런 따뜻한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외모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고 그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외모라는 다리 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제목에서는 외모가 일상의 활력을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는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활력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활력은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는 시간이 하루를 밝히는 순간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는 일. 그 간단한 행동이 오늘을 준비하는 시작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활력을 느끼는데 충분합니다. 옷차림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어보는 순간 기분이 자연스럽게 환기됩니다. 기분 좋은 옷을 입으면 자세도 바르게 됩니다. 자세가 바르면 호흡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뀝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일상에 큰 활기를 줍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꾸는 순간 생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 하루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욕이 줄고 바깥 활동도 적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외모를 챙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잠든 의욕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색 옷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바뀝니다. 단정한 얼굴이 거울 속에 보이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활력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이나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작은 루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 매주 옷장을 정리하며 계절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 이것들이 모두 활력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외모에 신경 쓰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고 걸어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 기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아무 약도 줄 수 없는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외모에 신경 쓰는 당신을 보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 하나에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삶은 그렇게 외모에서 시작된 작은 활력이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을 밝게 합니다. 나부터 밝아져야 관계도, 하루도, 환경도 바뀝니다. 외모는 내가 지금 얼마나 삶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애정이 있는 삶은 생기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곧 활력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내 삶을 아끼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낀 삶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일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왜 60대 이후에도 외모가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지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외모는 건강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일상에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외모는 자존감을 지키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외모를 통해 표현되고 그 모습이 다시 내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외모는 큰 역할을 합니다. 단정한 인상 하나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삶의 지지를 만들어줍니다. 외모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는 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나를 가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일상을 조금 더 생기 있게, 가볍게,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나이가 들었으니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꾸미는 건 귀찮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작습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를 빗는 것,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미소 짓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소중하게 다듬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요? 외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외모 습관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외모는 그저 꾸밈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내용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보입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무심한 말투, 공손한 말을 쓰지만 차가운 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말투에서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투는 습관이고 성격에서 나오는 무의식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말이어도 따뜻한 말투는 마음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말투로 신뢰를 느끼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말투만으로도 대화가 편할지 불편할지 감이 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투는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가 싸움을 막기도 하고 거친 말투가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말투는 권위보다 성품을 드러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의 없는 말투를 쓰면 그만큼 실망도 큽니다. 반대로 겸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말투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투는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부부도 말투 때문에 싸우고 친구 사이도 말투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말투 하나가 관계를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불편했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무의식적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투를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담긴 말투를 보는 법입니다. 말투에 숨겨진 감정, 습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까지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말투는 꾸밀 수 없는 진심의 흔적입니다. 지금부터 6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 말투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될 겁니다. 좋은 말투는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시작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감정 온도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말투는 달라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은 감정이 정리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따라 말투가 크게 바뀌는 사람은 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말의 끝맺음에서 감정이 드러납니다. 짜증이 섞인 말투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찮아라는 말도 말투에 따라 위로가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담긴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말투도 따뜻합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말투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말투는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직설적인 말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 실리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면 차갑고 무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감각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와 속도, 그리고 목소리의 무게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공감이 많은 사람은 말투에서도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공감을 모르는 사람은 말투에 가시가 있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에게는 감정을 더 쉽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말투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투가 상처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거친 말투를 쓰는 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은 말투에서도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말투가 빨라지고 끊기기 쉽습니다. 분노가 쌓인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말투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말투는 감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방의 말투를 듣고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슬픈 말도 다정하게 말하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말투에 냉기가 있으면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조절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말투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감정을 터뜨리기만 하면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적당한 감정 표현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전달 도구입니다. 감정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은 말투도 명확하고 부드럽습니다. 감정을 숨긴다고 말투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말의 리듬과 억양에서 그 사람의 감정선이 보입니다. 말투가 편안한 사람은 감정도 편안합니다. 감정을 쉽게 자극하지 않는 말투는 신뢰를 줍니다. 신뢰는 결국 말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감정보다 말투가 중요해집니다.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 상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적당한 말투는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의 감정 온도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결국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 말투도 따뜻한 법입니다. 말투는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다.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지는 그 사람이 쓰는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말투에 무례함이 섞여 있다면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말투를 조심합니다.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말투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존중이란 관계의 무게를 똑같이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말투를 함부로 하면 결국 관계도 얕아집니다. 말투는 권력이 아니라 배려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타인을 높이는 말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내용보다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잘했어요라는 말도 말투에 따라 진심이 느껴지거나 반대로 비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같더라도 말투가 다르면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말투는 곧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말투에서 드러나고 그게 신뢰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말투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투가 거칠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투가 무례하면 진심도 왜곡됩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투를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무거운 말을 할 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말투가 신중한 사람은 말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사람은 말하는 방식에서 내면을 드러냅니다. 존중은 어려운 단어나 예의 바른 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말투가 가장 큰 존중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뢰를 줍니다.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고 상대가 나이가 많다고 억지로 높이는 건 말의 형식만 맞추고 진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 존중은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높임말을 쓰더라도 말투가 예민하면 존중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 편해도 말투가 따뜻하면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겁니다. 말투는 그래서 인격의 무늬입니다. 말의 흐름 속에 배려가 배어있는 말투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상대가 말하기 편하도록 맞춰주는 말투는 신뢰를 쌓는 말투입니다. 자신의 말투만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소통을 막게 됩니다. 듣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말투가 존중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고 말의 끝을 흐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말투는 그래서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긴장감을 낮추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게 만듭니다. 말투에 예의가 담기면 싸움도 줄어듭니다. 말투에 배려가 담기면 오해도 줄어듭니다. 예의 있는 말투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걸 넘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투는 한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을 지키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주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말투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말투는 권위보다 성품을 드러낸다. 사람은 자리에 따라 말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말투는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투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투가 거칠면 듣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면 권위가 있어도 말투가 따뜻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말투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성품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하는 사람은 쉽게 거리를 만듭니다. 반면 눈높이를 맞추는 말투는 마음의 벽을 낮춥니다. 자리를 이용해 말투를 높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투에 품격이 필요합니다. 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성품은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자리에 기대는 사람은 말투로 권위를 과시하려 합니다. 말투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약자에게는 거칠고 강자에게는 부드러운 말투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모두에게 일관된 말투를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투는 권위보다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있는 말투는 누구에게나 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투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말투 하나가 리더십의 가치를 결정짓는 순간도 많습니다. 권위를 갖고 있어도 말투가 공감 없이 일방적이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리더는 말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말투에서 존중과 책임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말투는 관계를 좌우합니다. 따뜻한 말투는 신뢰를 키우고 거친 말투는 거리를 만듭니다. 성품이 바른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말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신중함이 말투에 담기고 말투는 곧 사람의 무게가 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성찰 정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말투도 섬세합니다. 자리를 내려놓아도 말투는 남습니다. 그 말투가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예전 상사의 말투가 오래 기억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그 사람의 품격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보다 말투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말의 양보다 태도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더 기억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말투가 사람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권위는 외적인 것이지만 말투는 내면의 힘입니다. 말투가 무례하면 아무리 큰 자리에 있어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말투가 따뜻하면 어떤 위치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품이 드러나는 말투는 누구에게나 안심을 줍니다. 말투에 예의와 존중이 담긴 사람은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말투는 기억에 남습니다. 권위보다 성품이 앞선 말투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말투로 자신을 설명하고 말투로 타인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목소리입니다. 말투는 습관이자 성격의 흔적이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투에는 오랜 습관이 녹아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버릇이나 어미, 억양은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상황에서 쌓인 말투는 결국 성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말투는 꾸며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말투만 듣고 성격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끝마다 짧게 끊는 사람은 성격이 단호하거나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흐리는 습관은 우유부단하거나 조심스러운 성향일 수 있습니다. 말투는 말의 내용보다 그 사람의 기질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는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성격을 알고 싶다면 평소 말투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의 톤, 말의 흐름에서 성격이 보입니다. 공격적인 말버릇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말투에 무관심한 사람은 주변 사람의 감정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자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례한 말투가 습관이 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인 말투도
오랜 시간 누적된 성격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평소 성격도 차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말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입니다. 말하는 방식은 가족 환경, 성장 배경, 사회적 경험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래서 말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말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말투는 상처받은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투는 대체로 경직되어 있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상대를 믿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투를 고치려면 성격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말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말투가 무거우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가벼우면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어떤 말투든 반복되면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말투는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말투를 관리하는 사람은 감정도 잘 다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말투는 노력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투도 연습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주 불편함을 느낀다면 말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말투는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계일수록 말투의 힘은 커집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말투 하나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습관이지만 동시에 성격의 결과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도 빨리 하고 감정이 쉽게 섞입니다. 차분한 사람은 말도 또렷하고 천천히 전달하려고 합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말투도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된 말투는 안정된 성격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말투도 쉽게 바뀝니다. 성격이 무뚝뚝해도 말투를 조절하는 사람은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말투는 결국 성격이 드러나는 창구이자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말투를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투를 자주 쓰는지, 그 말투가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투는 곧 내 성격의 흔적이며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말투는 갈등을 풀기도 키우기도 한다. 말투 하나로 대화가 순해지기도 하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투에 따라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라는 말을 위로처럼 하느냐, 무심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우면 갈등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투가 날카로우면 작은 문제도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말투를 조절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친 말투는 감정을 더 자극해서 갈등을 키웁니다. 상대방은 말의 뜻보다 말투에서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말투가 딱딱하면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말투가 평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화해를 하려 해도 말투가 진심처럼 들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미안해도 말투에 따라 진정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말도 말투가 무심하면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 말투는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자주 겪는 사람일수록 말투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늘 끝이 좋지 않다면 말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투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바르게 전달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투에 담아버리면 대화는 금방 무너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투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 간에도 말투 하나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도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투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말투 하나가 신뢰를 결정합니다. 말투가 부드러우면 긴장된 분위기도 쉽게 누그러집니다.
말투는 상황을 조율하고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침묵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를 다듬는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더라도 말투가 부드러우면 상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불만을 말할 때도 말투에 배려가 담기면 전달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곧바로 말하지 말고 한 번 걸러서 말해야 합니다. 그 필터가 바로 말투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말투를 조절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감정 전달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면 상대는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빠르게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많아지고 느리게 말하면 상대의 생각을 정리할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말투는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흘러내립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말투만 바꿔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투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는 말투가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말할 때일수록 말투를 더 낮춰야 합니다. 강한 주장보다 조용한 설명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투는 감정의 날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갈등을 줄이려면 말투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결국 갈등의 방향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좌우합니다. 말투는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든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신뢰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가 다르면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괜찮아요라는 말도 말투가 무심하면 거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주는 말투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말투가 일관되면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말투가 크게 바뀌는 사람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신뢰는 말의 무게보다 말투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말이 많다고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더라도 말투가 따뜻하면 더 큰 믿음을 줍니다. 말투는 결국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안정된 사람에게 생깁니다. 감정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말투도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말투가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말투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떤 말도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말투에 신중함이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말투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무례한 말투는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말투는 그만큼 관계에 민감한 접점입니다. 신뢰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말투를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투가 정직하면 마음도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과장되거나 가식적인 말투는 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꾸밈없는 말투는 짧은 시간에도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말투에서 받은 인상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믿기 어렵습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말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신뢰를 주는 말투는 조급하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말투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줍니다. 말투가 편안하면 대화도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진심이 담긴 말투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은 말투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느낍니다. 중심이 잡힌 말투는 흔들리지 않으며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말투가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신뢰도 떨어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투는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감정에 따라 말투가 널뛰듯 바뀌는 사람은 피로감을 줍니다. 신뢰는 편안함에서 오고 편안함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말투를 바꾸면 신뢰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은 대체로 말투가 안정적입니다. 리더일수록 말투 하나에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가정에서도 신뢰는 말투로부터 자라납니다. 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정서와 신뢰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투는 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신뢰를 쌓는 첫 단추입니다. 단순히 정중한 말이 아니라 꾸준한 말투가 신뢰를 만듭니다. 평소 말투가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은 오래도록 믿음을 줍니다. 말은 상황마다 바뀔 수 있지만 말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말투는 사람의 신뢰를 만드는 숨겨진 힘입니다. 말투에 진심이 담기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투는 관계의 시작이자 신뢰의 뿌리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겉모습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의미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와닿는 건 말투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마음을 열게 하고 차가운 말투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 습관, 감정 조절 능력,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모두 담긴 결과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6가지 주제를 다시 떠올려 보면 말투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말투,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나타내는 말투, 권위가 아니라 성품을 드러내는 말투, 성격과 습관이 녹아있는 말투, 갈등을 키우거나 푸는 말투, 그리고 신뢰를 만드는 말투까지. 결국 말투 하나에 사람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투는 평생 따라다니는 그 사람의 인상입니다. 첫인상도 마지막 인상도 결국 말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의 내용만 고를 것이 아니라 말의 방식도 가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거칠면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솔직한 말도 말투가 부드러우면 신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말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어떤 말투로 여러분에게 다가왔나요? 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에게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말은 사라져도 말투는 남습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관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했던 말투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혹은 상처를 받았던 말투가 떠오른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